박근혜 전 대통령이 일주일 뒤쯤에 퇴원 후에 고향인 대구로 내려갈 것으로 알려졌죠. 그런데 주말 새 박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이곳 달성 사저로 몰려들었습니다. 국민 여러분, 돌이켜보면 지난 18년 동안 국민 여러분과 함께했던 여정은 더없이 고맙고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. 단 한순간도 저의 사익을 추구하지 않았고 작은 사심도 품지 않고 살아왔습니다. 저는 이제 모든 것을 내려놓았습니다. 방송이 나오길래 그래 궁금해가 자문을 이래 와봤지 또 온다고 우리 소문이 나길래 그래 마음이 뿌듯해요. 달성군에 여기 오신다니까 마음이 잡잡해. 그러네. 집을 질 때 소문이 났었어요.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 여기 온다 하는 소문이 났는데 만약에 실제로 박 전 대통령이 사저에 도착을 한다면 또 얼마나 많은 지지자들이 몰릴지 예상도 좀 되는데요. 일단 사실관계부터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. 구자웅 차장. 네. 유영하 변호사의 말에 따르면 현재 계약금만 지불했고 잔금 낼 방법을 찾는 중이다. 그러니까 이 사저에 대해서 계약금만 낸 상태다. 그럼 잔금은 어떻게 되는 건지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. 네. 일단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 추징금 같은 경우는 이제 사면 복권이 됐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그 납부할 의무는 없는데 그런데 이제 국민 정서가 남아 있기 때문에 아마 이게 자기 이 재산으로 집을 산다 하더라도 그거에 대한 아마 여론이 어떻게 흐를지 그것도 좀 면밀히 살필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. 아마 이제 다른 방법을 찾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. 그러니까 그 사저이긴 하지만 지지자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어떤 후원을 받는 방법 등도 그 감안을 해볼 수 있을 텐데. 잠시만요. 그러니까 후원금을 모을 수도 있다 이런 방법도 있단 네. 말입니까? 그러니까 이제 이건 박 전 대통령 개인의 집으로 한다라면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이 잔금을 다 납부해서 이 개인이 사는 집으로 할 수도 있겠지만 예. 아무래도 이제 대구 달성이라는 것은 박 전 대통령의 어떤 정치적 고향과 같은 곳이기 때문에 아마 그 지역의 그 지자체라든지 아니면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어떤 주민들 그래서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기념관으로 좀 그 뭐 이렇게 다른 용도로 사저이기도 하면서 어떤 기념관처럼 쓴다라면 다른 이 자금 조달 방법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뭐 이건 어디까지나 이제 제 개인적인 아이디어 차원인데요. 예. 잔금 납부를 고민해야 될 만큼 지금 경제적 사정이 어렵기 때문에 아마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쏟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. 그 달성 주변에 현수막까지 많이 걸려 있고요. 박 전 대통령 환영 메시지도 좀 제법 있는 것 같습니다. 근데 이승우 변호사님 또 하나의 또 보도를 보니까 보수 유튜버가 아예 멀리 떨어지지 않은 곳에 그 사무실을 내겠다라는 보도까지 제가 접했거든요. 그렇습니다. 가로세로 연구소가 실은 박근혜 전 대통령 얘기를 통해서 많이 또 키운 측면이 있거든요. 그런 측면에서 아마도 박근혜 전 대통령 옆에서 곁에서 또다시 어떤 사업적인 영위를 할 것으로 보여지고요. 실제 가로세로 연구소를 통해서 국민들의 후원금이 많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후원금이 거쳤다는 얘기도 있고요. 예. 실제 또 책 인쇄 등을 모아서 한꺼번에 같이 집을 구입하겠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요.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제 고생을 많이 했고 뭔가 많이 지쳤을 테니까 고향에서 사저에서 좀 몸을 추스리는 그런 시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. 이현정 의원님, 네. 이게 환영을 하는 분들도 물론 뭐 제법 저렇게 지지자도 모였습니다만 또 이 주변의 경호라든지 혹은 뭐 소란스러움이 앞으로 동반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걸 우려하는 분들도 좀 분명히 있더라고요. 그렇죠. 이게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의 봉화 마을이라든지 문재인 대통령도 곧 양산에 내려가시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정책 팬덤들이 사실은 이제 여기를 어떤 면에서 보면 좀 성지처럼 이렇게 느끼고 이제 벌써 이제 오시지도 않았는데 저렇게 이제 많은 분들이 온다는 것은 앞으로 더 올 수 있다는 것이고요. 문제는 저는 여기에 이 사저 문제가 단순히 와서 어떤 거주할 곳 이상의 좀 정치적인 저는 고려도 있는 것 같습니다. 예. 그게 뭐냐면 제가 듣기로는 이제 아마 서울에 있을 것인가 내려갈 것인가를 두고 좀 양론이 있었다고 그래요. 아마 박 전 대통령의 가족들은 서울에 모시는 걸로 주장했던 것 같은데 아마 이제 주변에서는 여러 가지 이제 대구로 내려가는 쪽으로 이제 결정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? 그러면 이 대구에 내려가면 문제는 이제 이 2년 뒤에 총선이 있지 않습니까? 예. 지금 또 우리공화당이라는 또 조원진 대표가 또 당이 있잖아요. 이 인근이 지역구입니다. 자, 그러면 또 달성 예를 들어서 뭐 출마를 누가 한다든지 뭐 이렇게 됐을 경우에 자칫하면 예를 들어서 이 사저를 중심으로 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정치 벨트가 형성될 수 있어요. 지금 가로세로 연구소가 내려가겠다는 것도 저는 그런 의도라고 저는 봅니다. 예. 즉 여기를 근거지로 해서 박 전 대통령의 정책 세력을
키우려는 목적도 있는 게 아닌가? 그래서 실제로 박 전 대통령이 어떤 면에서 지명하는 사람들이 인근에 출마를 해서 당선이 된다라고 그러면 이게 뭐 또 하나의 좀 여러 가지 논란이 될 수가 있는 것이고 국민의힘 측에서도 굉장히 이 부분을 좀 예의주시하고 있는 것 같아요. 당장 대선에 영향은 없지만 차기 총선에서 박 전 대통령이 저기 있는 존재 자체만으로도 우리 공화당이나 유영하 변호사나 이런 분들이 정치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고 여기에 가로세로 연구소가 같이 겹쳐진다 그러면 이것 또한 대구 지역에서 무시할 수 없는 정치적 세력화가 될 것이다. 아마 그런 부분도 있을 그러니까 겁니다. 이 의원님 말씀은 박근령 씨나 박지만 씨는 서울에 거주하면 어떻겠냐 이런 제안을 했던 모양이죠. 제가 듣기로는 그렇습니다. 가족들 했는데 워낙 또 가족들하고는 잘 안 만나기 때문에 예. 가족들의 영향력보다는 아마 유영하 변호사나 저런 측근들의 이야기가 더 아마 박 전 대통령이 수용을 한 것 같습니다.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의도를 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대선을 앞두고 이 대구로 사절을 정했기 때문에 어떤 정치적 메시지가 있을지 이목이 쏠릴 수밖에 없습니다. 화면을 보겠습니다. 유영하 변호사 통해서 네. 그 얘기 듣기는 이제 한 50% 정도 몸이 회복됐으니까 네. 6월 15일 더 늦어질 수도 있다. 국민들한테 메시지 내시겠다 하셨으니까 네. 메시지를 내시겠다. 우리 박 대통령은 좀 건강이 회복되면은 저도 한번 찾아뵙고 싶은데 일단은 먼저 지금 뭐 식사도 이렇게 제대로 잘 못 하신다고 제가 들었는데 좀 하여튼 기다려 보겠습니다. 앞서 대선의 막판 변수 뭐 단일화 얘기도 했었는데요, 김종혁 국장. 네. 한 열흘 뒤인가요? 한 일주일 뒤쯤면 퇴원한다는 얘기도 좀 들려오면 선거 코앞에 박 전 대통령의 대구행 어떤 변수가 될 거라고 보십니까? 좀 걱정은 되는 게요. 예를 들면 돌아가신 전직 대통령은 봉화마을에서 진보의 성지로 남아 있고, 그리고 또 생존해 계신 박근혜 대통령은 만약에 이제 달성으로 가서 예. 거기에 뭐 보수의 성지님은 그런 보도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사실은 우리는 전직 대통령들을 자기 임무를 마치고 그냥 돌아와서 편안하게 그냥 여생을 마치시도록 했으면 좋겠는데, 그런 전직 대통령들이 계속 현재 정치판에 이 뭐 영향을 미치거나 이런 현상들이 결코 좋아 보이지는 않거든요. 예. 우리는 미래를 위해서 나가야 되는데, 그런데 이제 박 대통령이 만약에 박 전 대통령이 내려가면서 과연 무슨 말씀을 하실까? 뭐 세 가지겠죠. 뭐 하나는 뭐 현 정부에 대해서 정권 교체를 강력하게 얘기하는 것이든가, 아니면 뭐 윤 총장에 대한 얘기, 윤 후보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검찰에 대한 어떤 뭐랄까 섭섭함을 표시하든가, 예. 그것도 아니라면 그냥 두리뭉실하게 억울한 세월을 보냈다라든가 이런 식으로 그 두리뭉실하게 얘기하는 세 가지 중에 하나일 텐데요. 뭐가 됐든 뭐 상당한 정치적 파장을 미칠 건 분명한데,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도 현명하신 분이고 예. 또 그동안에 이제 영화의 생활을 그 감옥 안에서 그런 그 영화의 세월을 보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셨을 테니까 이런 어떤 그 현실 예. 정치에는 크게 개입하지 않는 쪽으로 그런 말씀을 해주셨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. 예, 알겠습니다. 박 전 대통령의 대구 사저 얘기 여러 오늘 발생했던 얘기까지 만나봤습니다. 이 주제는 여기까지고요. 다음 주제 김원웅 광복회장 얘기를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.